잠시 한 15분 동안 설명드릴 내용은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그릇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다음에 리눅스로 어플리케이션 전환을 했을 때 인프라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으신 레드햇은 리눅스의 커뮤니티 버전을 커머셜화 시켜서 서브스크립션화 시켜서 저희 공급을 하고 있는 OS고요. 그런데 U2L은 기본적으로 U2L 하면 리눅스로 많이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가상화라든가 클라우드 베이스를 가려고 이제 간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새 하나의 트렌드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넘기는, 그냥 바로 리눅스로 바로 가시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오픈 소스, 오픈 스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에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리눅스 같은 오픈 소스에 대한 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는 클라우드 스택과 오픈 스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이 다 LG CNS의 퍼블릭 클라우드도 오픈 스택 기반이었고, 그 다음에 레드햇의 클라우드도 오픈 스택 기반으로 저희가 오픈 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HP도 똑같이 오픈 스택이라는 커뮤니티 버전을 가지고 HP가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베이스 플랫폼을 오픈 스택을 가지고 커머셜화 시켜서 이제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제품 명칭이 힐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힐리온은 오픈 스택의 스몰 프로덕트 이름이자 HP가 추구하는 클라우드 오픈 스택 기반 하에서 제품을 클라우드의 서비스라든가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제품을 내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는 커뮤니티 버전, 오른쪽에는 그걸 잘 운영하기 위한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 플랫폼이라든가,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커머셜 버전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커뮤니티 버전에 애드온된 이 중간에 보시면 HP 힐리온 오픈 스택 아키텍처의 기본 오픈 스택에 플러스 알파 기능을 한 게 주요 힐리온 오픈 스택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의 버전인 주노 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하바나라든가 아이스 하우스의 버전을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하고 계신 고객들한테는 사실 이게 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오픈 스택 하게 되면 큰 벤더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큰 벤더에서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을 받아서 우리 서비스에 맞게 그거를 구축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자신 기업들이 그렇게 했고, 아니면 외주를 줘서 자사가 운영을 했었는데 HP라는 회사가 이 오픈 스택을 상용화 시켜서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에 제품화 시켜서 기술 지원까지 계속 로드맵을 갖고 간다는 거는 이 오픈 스택의 좀 주요한 메시지고, 이 기반으로 계속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좀 기술적인 파트너가 하나 더 생겼구나, 탄탄한 파트너가 하나 더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요한 것들은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할 게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000년대 후반부터 X86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를 많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했었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사례가 4가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 최대 X86 레퍼런스는 아시다시피 그 속도를 증권업계에서 속도가 필요해서 속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전 세계의 그 캐피털 마켓 증권 업계가 다 매일 주요 시스템이 리눅스를 넘어갔던 그런 사례로 한국에서는 이제 가장 큰 그 거래소가 이 넘어간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1, 2년 걸린 게 아니라 4년여에 걸친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속도를 위한 모든 그 기술들이 다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턴시, 리스판스 타임 싸움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레퍼런스고요. 그 두 번째는 이것도 세계에서 ERP 시장에서는 가장 큰 레퍼런스 중에 탑 10 레퍼런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큰 통신사 두 개가 합병을 하면서 신규 ERP 시스템을 그때 아무도 시도를 안 했는데 올 리눅스로 그 ERP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간 사이트입니다. 그때 규모가 상당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서버만 한 80여 대, 그리고 그 검증 테스트까지만 하게 되면 거의 한 150, 160대의 단일 서비스로서 단일 서버로 되게 양이 많은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키지이면서 제조업계의 ERP 시장의 대규모 레퍼런스가 탄생이 됐고, 이게 미션 크리티컬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아까 질문도 왔는데요. SAP 하나. 그러니까 요 두 번째는 전통적인 그 유닉스를 ERP, SAP 패키지로 그냥 고스란히 리눅스를 탑재한 사이트고요. 요새 그 SAP의 그 디팩토 시스템은 SAP 하나입니다. 리눅스 베이스에 메모리 DB를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오픈 소스, 오픈 진영의 진짜로 리눅스 베이스의 그 아키텍처가 디팩토인데 그 디팩토를 따르는 대규모 레퍼런스가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만 들으셔도 알 수 있는 S금융사의 코어 프로젝트가 SAP 하나 기반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올 하나 SAP 하나는 아니고요. 정복에는 SAP 하나, 그 다음에 AP 서버는 리눅스, 그 다음에 DB 서버는 유닉스, 이렇게 가고 있는 아키텍처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투 리눅스, 세 번째는 신규 제조 라인의 X86 레퍼런스입니다. 이거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진짜 중요한 시스템이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지금 당장 유닉스를 전부 다 X86이나 윈도우즈나 리눅스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모 회사가 제조 라인을 짓고 있는데 거의 조 단위의 라인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중에서 유닉스 시스템과 리눅스 시스템이 있는데 리눅스 시스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있어도 X86 서버가 주요 미션 크리티컬한 서버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술 스택에서는 맨 위에 스택에서는 상당히 로우 레이턴시를 위해서 인피니밴드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네트워크는 HP나 IBM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카드는 속도 전쟁에서 늦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부스팅을 할 수 있는 TCP 오프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 칩을 가져다가 네트워크 카드도 만들고 네트워크 스위치도 만들어서 그거를 네트워크 카드를 만들어서 X86, HP 리눅스, HP ISS 서버에 꽂아서 하게 되면 네트워크 속도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산을 위해서 또 프로세스를 더 부스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리눅스나 x86으로 가게 되면 지금 크게는 클라우드는 사실은 아키텍처가 아니라 클라우드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비스의 방법이고 그거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지금 그 쉐어드라든가 가상화라든가 그 직접 단독인 베어메탈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 아울러서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위해서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는 그런 아키텍처가 탄생이 되고 있는데 이 x86으로 넘어가면 그런 아키텍처를 하기 그다음에 그 솔루션을 접목하기 위해서 참 쉽습니다. 왜 쉽냐 하면 모든 지금 대부분 유수의 소프트웨어 회사라든가 유수의 어플라이언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개발 플랫폼이라든가 테스트 플랫폼을 x86, 리눅스나 윈도우즈에 먼저 탑재를 해서 유닉스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술의 프론티어 기술은 이쪽에 더 많이 모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레퍼런스는 재복구의 기술도 스토리지 복제나 파일 복제는 기존에 사용한 것들도 사용을 하지만 메시지 릴레이 방식의 재복구의 데이터 복제 솔루션을 접목을 했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새롭게 저렇게 큰 패키지가 x86 서버에 리눅스 서버에 탑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것들도 많이 잘 지금 안정화돼서 돌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특이한 게 이제는 패키지가 진짜 우리 미션 크리티컬의 아키텍처를 끌고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각각의 서비스 아니면 업종도 우리 서비스가 100개라면 성능이 필요한 서비스들 아니면 빅데이터는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지만 컴퓨팅 파워에 값싼 스토리지가 필요한 서버들, 리소스들,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장에서는 되게 고집적의 컴퓨팅 파워를 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고 우리는 클라우드의 융합이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다 한꺼번에 리소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릇들이 지금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릇이 말하자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하드웨어 장비와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이 이제 탄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HP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고특화되게 맞게 이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P는 이 고집적 서버들, 그 다음에 한 개 서버에 45개, 이 4개, 45개 서버를 담을 수 있는 문샷이라는 것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제일 왼쪽에 대규모 시스템의 고집적 서버의 문샷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웹 서버에 적합한데요. 저희 hp.com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카트리지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CPU 메모리 스토리지가 있어서 그 한 카트리지가 서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가 45대 서버거든요. 그래서 hp.com을 치고 들어가시면 이 문샷 서버를 사용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용량의 병렬 서버를 그냥 하나에 또 직접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트렌드를 이제 이런 트렌드와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트렌드는 그래도 유닉스라든가 그런 시스템 같이 리눅스는 무조건 안정성이 떨어져. 1대1보다 잘 죽어.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HP의 진짜 유닉스의 하이엔드 최고의 미션 크리티컬한 서버가 슈퍼돔이거든요. 그 슈퍼돔에 칩만 바꾼
유닉스 칩을 X86 1텔 칩을 꽂을 수 있게만 바꾼 게 슈퍼돔 X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해서 그 안정성 있는 CPU 서버를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질문도 나왔는데요. 한 서버에 파티션을 해서 여러 업무와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이거 256코어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잘랐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버들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런 그릇들이 나와서 그 서비스에 맞고 안정된 그 업무에 맞는 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들이 나오더라도 또 한 가지의 고민은 제게 문제는 이걸 아까 또 질문했는데 잘 여태까지 안정화되게 우리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OS 소프트웨어 잘 그렇게 그 여태까지 안정화시켜서 운영을 해왔고 밴드에서 잘 지원해놨는데 그거를 잘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레드햇도 마찬가지로 레드햇과 HP 그렇게 이제 엔터프라이즈스럽게 이제 유지보수 서비스라든가 기술 지원 서비스를 해내야지만 이제 그 안정적으로 아까 같은 대규모 레퍼런스들이 점점 더 많이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사항을 좀 그 고려를 하셔서 이제 이런 움직임도 있고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서 제품도 많이 생산이 되는구나 마이그레이션 툴도 많이 생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자 그러면 간단한 Q&A 시간 하고요. 네. 바로 이 Q&A 끝난 다음에 바로 아까 두 분의 게스트분들 세 분 같이 저희 패널 토크 하겠습니다. 패널 토크는 패널 토크 할 때 여러분들 그 댓글창에 자유롭게 뭐 특정한 주역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끝장 토론 아니지만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 게스트분들하고 같이 진하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IBM이 X86 서버를 다 레노버에다 인수시켜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이후에 HP가 반사적으로 어떤 이득을 좀 많이 봤나요? 어떻습니까? 시장에서의. 엔터프라이즈 미션 크리티컬한 시장에서는 상당히 반사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대로 중요한 게 그 제품을 하드웨어를 판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기술 지원하는 사람들, 엔지니어라든가 개발자들도 이제 넘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사실은 뒤에 보기에는 더 큽니다. 야, 그 사람들 가기 싫었겠다. 네, 그래요. IBM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의 제품을 지원을 하거나 기술 유지 기술 연속성을 하는 게 그 고객들한테도 되게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는 좀 많이 고객들로서는 좀 한 축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SAP 하나 있지 않습니까? SAP랑 같이 전략적으로 SAP 하나에 HP 그 서버가 슈퍼돔 X입니까? 같이 하는 게? 네, 슈퍼돔 X. 같이 해서 뭔가 그런 어플라이언스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럼 그거는 주로 어떤 업무, 어떤 분야에 적용하면 제일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SAP 하나라는 거는 SAP 시장은 이 제조업계의 ERP, 코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패키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SAP는 다 X86이건 유닉스건 다 서티를 다 해줘서 다 이제 인메모리 컴퓨팅 기반으로 SAP 하나를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HP는 이제 X86 시장에 슈퍼돔 X라는 미션 크리티컬한 하드웨어를 만들었으니 그거를 저희는 컨버지드 시스템 4 SAP 하나라고 해서 그 패키지에 맞는 그 정형화된 거기에 적합한 모델을 이제 탄생을 시켜서 시장에 공급을 하는 이런 한 가지와 슈퍼돔의 어플라이언스와 그다음에 또 X86 기본 전통적으로 거기에 올려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에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임근식님께서 HP 슈퍼돔 X의 경우에 네. 개방형 시스템으로 레드햇 네. OS뿐만 아니라 네. 수세 OS도 표현해 주셨는데요. 네. 무슨 뜻일지요? 아,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어떤 하드웨어 서버가 그 벤더가 만들게 되면 그 커뮤니티 리눅스를 네. 리눅스 커뮤니티 버전을 가져다가 네. HP 리눅스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종종 보면. 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음. 그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상용화된 네, 레드햇 OS를 슈퍼돔에 탑재를 하고 네. 수세 리눅스를 탑재를 해서 그 표준화, 스탠다드화 시키는 OS를 공급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HP를 리눅스를 하게 되면 나중에 HP에 또 종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한. 네. 자, 그다음에 정희용님께서 코멘트 주셨는데요. 문샵 블레이드 서버를 일본 HP 센터 가서 테스트 구축해봤는데 네. 나쁘지 않았다고요. 네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남현미님이 왜 유닉스에서 메인 프레임에서 유닉스가 했을 땐 다운사이즈라는 용어를 썼는데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할 때는 왜 다운사이즈라는 용어를 안 쓰고 마이그레이션 용어를 썼냐고 했는데 요건 이따가 우리 패널 토크에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죠. 뭐 이거는. 자, 그다음에 임근식님, 류 부장님, 유닉스 투 리눅스로 갈 때요. 제가 알기로는 각기 최소 단위의 API는 호환이 되지만 호환이 안 되는 non-portable 네. POSIX API가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이 경우에는 실제 환경에서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후에 네. 기존 x86 애플리케이션이 호환이 보장 가능할지요? 네. 아니면 이 경우에는 리눅스에서 기존 애플리케이션 소스를 재빌드해서 실행해야 할지요? 네. 당연히 그 유닉스하고 리눅스를 넘어갈 때 API라든가 네. 어떤 그 프로그램 모듈이 변경되는 부분은 엄연히 있습니다. 네. 그 표준 포식스 API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소스를 전부 풀 스캐닝을 해서 이걸 네.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변환을 해야 될지 가이드를 해서 다시 그 부분을 변경을 해서 컴파일을 해갖고 네. 전이를 시키게 됩니다. 네네.